네, 공달입니다. 연애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연애는 사랑보다는 계약에 가까워요. 그래서인지 일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자분들 중에 그 남자와의 스킨십이 줄어들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런 연애 관계, 스킨십의 빈도가 경제적 안전성이라는 공식이 작동하는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불안함과 생존 본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끔 제 채널 남자분들 중에서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예쁘기만 하면 인생을 참 편하게 산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면 예쁘다는 건 유한하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뭐 젊을 때 예쁘다가 노화가 와서 변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쁘다는 건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정말 쉽게 질리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쁜 여자 한 명만 바라보는 남자의 경우 그 여성의 예쁜 외모에 대해 점점 감정이 묻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연예인이나 예쁜 여캠을 볼 때처럼 내가 이 예쁜 여자를 소유하지 않았을 땐 오랫동안 예쁘고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소유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예쁨은 정말 이상하게 빠른 속도로 묻어진다는 거죠. 왜 진짜 예쁜 여자 연예인과 결혼한 남자 연예인들이 그보다 못한 여자를 만나서 막 불륜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잖아. 자, 그럼 제 지인들의 이야기와 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한 10년 전쯤 꽤 친하게 알고 지내던 누나가 있었거든요. 이 누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예쁘게 네일아트를 받고 예쁘게 화장해서 퇴근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돌싱에다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이 누나도 맨날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예쁜 데만 찾아다니면서 여자는 예쁜 데만 가야 마음도 예뻐지는 법이야. 이런 글을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선물 받았던 명품들, 뭐 파리, 뉴욕, 해외여행 가서 올려놓은 사진들 온통 이런 것들로 도배돼 있었어. 뭔가 나랑은 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먼 발치에서만 보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인스타도 안 하고 한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내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 주가 자기 생일인데 꽃 한 송이만 들고 와주면 안 되냐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그 몇 년 사이에 정말 살이 엄청나게 쪄있더라고.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많이 쪄서 좀 놀랐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놀랐던 건 거기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막대하는 거야. 분위기가 쌓여질 정도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자꾸 막 늙은 남자 욕을 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다. 나를 초대한 것도 뭔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했구나 라는 생각에 대체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고 물어봤어요. 뭐 대충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돈 많은 남자친구라는 분이 사실 돌싱이 아니라 유부남이었고 이혼하고 자기한테 온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었대. 이미 그 두 부부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을 다 맞춰놔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뭐 사람은 원래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뭐 100%다 믿진 않아요. 뭐 아무튼 그날 저는 적당한 위로를 해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씩 연락은 오는데 그 연락이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막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야. 뭐가 안 되고 뭐는 어떻고 너는 왜 그러고 나도 그걸 받아줄 때마다 점점 지치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서로 차단을 한 상태예요. 그 행복했던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그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는 저랑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일 욕심은 없지만 예쁘고 되게 감정 표현이 확실하고 그런 되게 매력적인 여자분이 있었어. 무슨 뚜렷한 직업이 있다거나 배움이 깊은 분은 아니었는데 되게 잘 웃고 그 감정 표현도 정말 풍부했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다만 뭐 삶의 방식이나 경제관에 있어선 진지하지 않은 편이었고 본인도 자기의 그런 모습이 좀 걱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다행인 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분이 돈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딱히 무슨 일을 안 해도 인스타 예쁜이들처럼 살던 분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고민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정말 예쁘게 꾸민 날에도 그 오빠가 나랑 관계를 안 해주면 하루 종일 애가 타는데 그런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대. 외모가 문제인가? 해서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스킨십을 안 해준대. 근데 그럴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집 청소 같은 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오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예민하게 들리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긴대. 이런 고백은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그냥 본능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여성분과 남자분의 관계는 경제적 제공이 사랑의 조건이 되는 관계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돈을 받는 관계, 스폰서 같은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여성들은 성을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스킨십의 빈도와 질이 내 생존의 척도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남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 여성으로서의 나의 매력과 아름다움, 내가 이 남자에게 제공받는 건 그 남자의 능력에서 나오는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분들은 내가 제공하는 게 끊기면 나도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은 나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 남자와의 스킨십이 줄어들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곧 나의 가치 하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의 원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경제적 의존에서 오는 심리적 덫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오고 가야지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애. 즉, 감정이 없는 거래는 결국 자기를 보는 자기의 인식까지 바꾸게 돼요. 이런 관계에서 여성들의 자존감은 결국 내 몸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런 건 남자의 피로도, 나에 대한 흥미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컨디션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와의 스킨십이 줄어들면 혹은 관계의 횟수가 적어질수록 이 오빠가 나한테 흥미를 잃었나? 내가 돈 받을 자격은 있는 걸까? 혹시 나보다 더 예쁘고 어린 여자가 생겼나? 내 생존 기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건 단순히 사랑의 변질에서 오는 질투심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경제적 생존이 그 관계에 달려있는 생존 본능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은 그 남자가 나에 대한 호기심이 좀 떨어져 보일 때, 뭔가 내 삶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그 남자가 아직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인스타나 내 지인들이 보는 계정에 내가 받은 명품들을 더 자랑하거나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자꾸 나의 화려한 삶을 어딘가 올리고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때론 공격적이 됩니다. 애초에 내 몸만 보고 내 젊음만 보고 나를 선택한 그 남자의 마음이 평생 갈 수가 없잖아. 자, 그럼 이런 여성분들과 만나는 남자들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을까요? 사실 이런 관계는 남자들에게도 굉장한 피로감을 줍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을 때조차도 이 여자의 안정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엔 정말 좋았지만 갈수록 왠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그 관계는 쾌락도 사랑도 아니라 그냥 유지 비용이 돼요. 여성들에겐 성이 생존의 수단이 되고 남성에겐 그 성이 책임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서로에게 자유도 감정도 사라지는 관계.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시작한 연애의 슬픈 형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힘들어.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볼 때마다 뭔가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러긴 싫어지는 마음, 그 모순과 자꾸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남녀 모두가 그런 구조 안에서 그냥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여자는 어떤 자신의 다른 가치를 발전시킨다는 생각보단 자꾸 나의 유일한 가치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내 외모에만 계속 투자하게 돼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늙은 성형 중독 여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여자는 왜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 걸까? 왜 관계 안에서만 자기를 유지하려고 할까? 개개인마다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여자들은 자신이 교환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죠. 더 예쁜 여자, 더 순종적인 여자, 더 젊은 여자. 근데 이런 여성들이 느끼는 경쟁은 사랑이 아니라 상품성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의 구조는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여성들의 생존 방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던 거죠. 제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만 봐도 뭐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다 이런 댓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을 하고 싶으면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고 너는 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돼도 괜찮은, 둘 다 서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관계. 제가 느끼기엔 이게 진짜 사랑의 본질 같거든요. 지금 시대에서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고 싶음을 선택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